현대사 우리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현대사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 자, 빨리 끝내보자. 자, 현대사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국주의를 배웠어.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은 우리가 알듯이 두 차례가 있었지? 1차, 2차. 자,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중요한 러시아 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야. 예.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대전부터 보면, 자, 1차 대전은 사실 벌어진 배경은 굉장히 많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내가 더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싸우는 거야.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 자, 여기 보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이라는 게 있어. 즉 동맹과 동맹 간에 이러한 대립들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뭐냐? 이따가 우리가 자료를 통해 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삼국 동맹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동맹을 맺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삼국 협상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동맹팀을 맺었는데, 이 동맹팀의 구성원만 봐도 우리가 조금 이 동맹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삼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를 우리가 잘 보면 산업혁명이 약간 늦었고, 그로 인해서 제국주의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민지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나라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삼국 협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옛날부터 제국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식민지가 엄청 많은 나라들이야. 그래, 식민지가 엄청 많은 나라팀과 적은 팀, 얘네들이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지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그 1차 대전 이전에 유럽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는데, 이 분쟁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1차 대전으로 퍼진 거야. 자, 그러면 그 분쟁 중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발칸반도 분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스만 제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배웠지, 그렇지? 그리스도 독립하고, 그 다음에 뭐 이집트 등도 자치권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뭐 탄지마트, 뭐 청년 투르크당 등등, 뭐 미드라트 파샤의 헌법 개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게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고 있으니까 이제 범게르만주의, 이 범게르만주의는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독일. 그리고 범슬라브주의, 이건 러시아. 얘네들이 대립을 하는 거야. 왜? 이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니까 그 쇠퇴하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들 누구 세력에 가둘 것인가? 그걸 두고 싸우는 거야. 자, 그 중에서도 지금의 발칸반도. 자, 발칸반도라고 하면 지금의 뭐 유고슬라비아 지방, 거기를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자,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해. 자, 근데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1차 발칸 전쟁은, 자, 봐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병합을 해서 병합. 자,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발칸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맞서 싸운 거야. 그게 1차 발칸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져. 자,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격파했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봐봐. 여기서 세르비아가 중심이 되었다 그랬잖아. 이 세르비아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은 세르비아가 많이 가져가게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이 세르비아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야. 이게 2차 발칸 전쟁이야. 발칸 동맹 사이에서 내분 발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발칸 동맹의 짱이었던 세르비아와 나머지 국가들끼리 싸운 거야. 자, 그게 2차 발칸 전쟁인데, 자, 우리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1차, 2차 발칸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 사실, 자,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기, 즉 오스만 제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세르비아 등의 발칸 동맹들이 전쟁을 할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쪽 팀을 도우고
프랑스와 영국도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이 소팀에 붙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싸운 거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이런 애들이 중간에 다 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쟁은 아니지만 남의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얘네들도 갈등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도중에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해요. 사라예보. 자, 1차 대전의 첫 번째 키워드 사라예보 사건. 이건 뭐냐? 여기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세르비아, 그 세르비아 청년에게 총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사실 선전포고하기 전에 세르비아한테 요구를 해. 너희들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전쟁 안 하겠다. 근데 그 요구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야. 즉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이제 세르비아를 침공하지 마라라고 했던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이제 또 거기 전쟁에 가담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랑 한 팀이었던 독일도 전쟁에 가담하면서 1차 대전이 시작된 거야. 자, 그래서 1차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배경, 근본적인 배경은 제국주의 간의 대립이야. 그냥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봐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래서 동맹국과 협상국이 각각 전쟁에 가담하면서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이거야. 자, 전개. 자, 이때 당시에 독일의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독일의 전략이 뭐였냐? 이 독일의 전쟁 전략을 슐리펜 계획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유럽이 있으면 독일이 여기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여기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는가? 슐리펜 계획. 자, 첫 번째. 무조건 프랑스를 바로 먹어야 돼. 여기를 최대한 빨리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다시 동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 거야. 이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 독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였냐? 프랑스를 빨리 밟아버리는 거야. 프랑스를 최대한 빨리 밟아버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대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늦게 승리하거나 아예 승리를 못하면 여기랑 싸우는 도중에 뒤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독일을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럼 독일은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독일이 이겼어. 근데 중간중간에 영국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마른 전투, 송전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이 고전을 하는 거야. 진 건 아닌데 이겨서 앞으로 나가질 못해. 그리고 전쟁이 이 독일의 계획은 원래 단기간에 끝나는 게 계획이었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점차 장기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 대표적인 게 참호전이라는 거야. 참호전. 봐. 서부전선의 교착화. 서부전선. 이 서부전선의 교착화로 참호전이 전개되었다. 참호는 뭐야? 참호. 땅 파는 거야. 자, 땅 파는데 총을 쏠 때 어떻게 쏠까? 이러고 쏘겠지, 이러고. 고개 내밀었다가 헤드샷 당하잖아. 그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앞으로 전진이 불가능해. 다만 상대방이 오는 걸 막을 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영국이 해상 공세. 독일이 바다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원래 영국 바다의 나라잖아. 바다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배를 다 쓸어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그 배 중에 어떤 배도 있던 거야? 미국 배도 있던 거야. 그래서 미국이 독일한테 야,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침공해 하면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가하게 되는 거야.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동맹보다는 삼국 협상국에 조금 더 유리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도중에 러시아가 이제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어.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이게 뭐냐면, 자, 원래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랑 한 팀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 러시아에서 1917년에 뭐가 발생하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해.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원래 러시아는 황제 국가인데 그 황제가 내려오고 이제 공화정이 수립되는 거야. 공화정. 그게 러시아 혁명이야. 러시아 혁명.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으니까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과 단독 방어를 맺고 러시아는 중간에 빠졌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협상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전승국의 배후를 잘 받지를 못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1차 대전이 발생했고, 자,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독일이 자기 계획대로 단기간에 여기를 다 못 끝냈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와서 공격을 하니까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참전으로 결국에는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대전이 끝나는데, 자, 그래서 자, 독일의 서부전선 대공세가 실패해. 자,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먼저 항복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독일의 국민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 칼군항이라는 게 있어. 칼군항. 자, 거기서 이제 해군이 폭동을 해. 해군.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혁명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공화국을 선포해. 공화국.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독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독일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항복한다 이 소리야. 기존의 정부는 전쟁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은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독일의 공화국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1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다. 자, 결과를 보면 총력전이야. 총력전. 자, 옛날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물론 온 힘을 다했지만 힘의 여비는 좀 남겨뒀다고. 즉 예를 들면 내가 100% 힘이 있으면 진짜 빡세게 싸우면 한 70%로 싸웠다고. 그리고 지면 지는 거야. 근데 이 1차 대전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100%의 힘으로 싸웠다 이거야. 국가의 모든 100%의 힘을 동원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때부터. 자, 참호전 나왔고 신무기 사용. 이때 이제 뭐 독가스라든지 특히 탱크 같은 게 많이 사용되지. 자, 그리고 당연히 인적 물적 피해는 컸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유럽이 피해 본 거야. 전쟁지가 유럽이었잖아. 그럼 이제 유럽은 조금씩 힘이 내려가. 한편 미국은 힘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세계대전인데, 자, 여기서 나올 만한 부분은 뭐냐? 일단 삼국 동맹이랑 삼국 협상이 뭔지 알아두고, 자, 두 번째 발칸 전쟁 정도? 발칸 전쟁. 근데 외우기 쉬워. 맨 처음에 발칸 전쟁 1차, 2차인데 1차는 오스만 제국이랑 발칸반도 애들이랑 싸웠다. 당연히 오스만이 졌다. 두 번째는 이 발칸반도에 있는 동맹 국가들끼리 내분으로 싸웠다. 그게 다야. 그 다음에 1차 대전은 사라예보 사건. 이거 나올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마른 전투, 솜전투, 막 요런 단어들을 보면 아, 이거는 1차 대전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참호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뭐 이 군함 해군의 폭동. 뭐 요 정도? 요 정도면 이제 1차 대전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여기 부분을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뭔지 내가 써놨어.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볼 필요 없고 그냥 여기 팀에는 누가 있고 여기 팀에 누가 있다. 그 정도? 자, 그런데 이 1차 대전 할 때 이 삼국 동맹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한 팀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팀은 맞는데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자 이탈리아는 중간에 빠져. 중간에 빠지고 어디 팀으로 돌아가? 삼국 협상팀으로 돌아가. 배신했다고. 배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승전국이야. 삼국 협상에 이탈리아가 들어갔어. 전쟁 도중에 1915년에. 그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슐리펜 계획. 자, 독일이 프랑스와 먼저 신속한 단기전을 벌여 승리한 후
이 병력을 돌려서 동부전선에 가서 러시아랑 싸운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슐리펜 계획. 자,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1차 대전의 경과야. 오스트리아가 먼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려. 이게 뭐야?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 공격하면 바로 러시아도 오스트리아 공격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독일은 또 러시아한테 또 선전포고를 해.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다리가 맞아가면서 결국에는 큰 전쟁이 발생했다. 자, 요게 이제 1차 대전이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차 대전과 관련된 동맹 국가들을 이제 색깔로 표시하는 거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데, 이탈리아는 중간에 빠졌다. 그래서 얘는 삼국 협상 쪽으로 갔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로 우리 러시아 혁명 배우자. 러시아 혁명. 자, 러시아 혁명까지만 배우고 조금 쉬자. 자, 러시아 혁명. 자, 러시아라는 국가는 엄청난 강대국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 분야에서 정말 강대국이냐? 군사야. 군사적 강대국이야. 영국과 버금갈 정도로.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식민지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왜냐면 갖고 있는 땅도 관리를 못해. 그만큼 엄청 크단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지금도 러시아야. 얼마나 크냐 러시아. 자,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나머지 문화, 정치, 사회 이런 부분에서는 강대국이 아니었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자, 그래서 군사는 엄청 강해서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전쟁엔 이겨.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긴 러시아의 국민들은 국가 안에서 잘 못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민중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거야. 민중들이. 자, 뭐 산업화로 이제 노동자 계층이 굉장히 증가했겠지. 우리가 산업혁명 배울 때 맨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농부들이 노동자가 되어서 공장에 갇혀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열악했다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발생한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게 확산되면서 민중들의 개혁이 증가하는 거야.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결국에는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중시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이거에 삐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서 1905년에 러시아 민중들이 그 러시아 황제 즉 차르 궁전 앞에 가서 시위를 한 거야. 지금은 따지면. 자, 근데 그거에 배경도 있어. 이거 5년이야. 1905년인데 1904년에 러시아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러일 전쟁이 있었어. 러일 전쟁. 근데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단 말이야. 러시아 민중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그걸 위로해줬던 건 뭐야?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긴 거야.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겼대. 그러면 아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겼네 이런 거잖아. 그런데 전쟁에서도 졌어. 전쟁에서도 진 거야. 그러니까 국가라는 존재는 전쟁에서도 졌는데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나마 전쟁에서 이겨야 민중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잖아. 전쟁에서도 졌는데 민중들의 삶은 안 좋아. 그러니까 민중들이 국가 뭐하냐, 정부 뭐하냐 빡친 거야. 그래서 이 차르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자, 그랬더니 차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딱 문이 열리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청와대 대문이 쫙 열려. 근데 누가 나와? 군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총 쏘는 거야. 그게 피해 1일 사건이야. 자, 전제정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이제 시위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게 피해 1일 사건이야.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계기로 더 시위가 커졌겠지. 자, 그래서 시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더 커지니까 그때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알았다. 너희 요구 들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 내용이 뭐냐? 헌법을 제정하고 시민의 자유 허용하고 두마 설치. 이게 핵심이야. 두마는 뭐냐? 의회야. 의회를 두마. 오케이? 두마야, 두마. 두마 설치를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 알겠습니다 황제시여 하면서 물러난 거야. 자 그런데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겠다고 한 만큼 개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1917년 이때 두 차례의 혁명이 발생하는데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고 보통 이거를 통틀어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교재마다 달라. 이거를 2월 혁명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거를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왜 그러냐? 음력과 양력 차이야. 똑같아. 우리는 양력을 쓰니까 양력을 쓴 건데 이제 또 학자들은 학자에 따라서 음력을 쓰는 사람도 많아.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3월 혁명부터 보면 자, 배경 차르의 개혁 선거가 미흡했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 1917년이면 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전쟁이 1차 대전이야.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시기는 1차 대전 사이라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일단 국민들의 삶이 안 좋아져. 그런데 심지어 1차 대전에서 밀리는 상황이었다고. 국민들은 옛날부터 국가의 그 엄청난 군사력에 비해서 민중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가난했다고. 국가는 부자지만 민중들이 가난했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터졌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엔 실패를 하잖아. 그런데 1차 대전에서도 국가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고 살기는 힘든데 전쟁에서도 밀리고 있고. 그래서 전쟁 도중인 1917년에 맨 처음에 3월 혁명이 발생한 거야. 자 그래서 노동자와 병사들 얘네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조직해. 소비에트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조합 같은 거야. 조합. 뭐 노동조합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런 조합을 만든 다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재정을 붕괴시켜. 이때 3월 혁명 때. 그리고 임시정부라는 거 만들지. 이 재정 붕괴를 꼭 알아야 돼. 재정 붕괴. 재정 붕괴는 이때 된 거야. 러시아 혁명을 시험에서 낼 때 가장 잘 내는 게 시기 문제야. 순서 문제. 뭐가 먼저고 뭐가 뒤냐 이걸 잘 내. 근데 이 재정 붕괴는 3월이야. 3월.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어. 그러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야. 임시니까 나중에 실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다리 역할을 이제 임시정부가 하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임시정부는 판단한 거야. 이거 전쟁 밀리고 있지만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면 된다. 근데 민중들은 그게 아닌 거야. 이기든 지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을 지속한다는 임시정부를 굉장히 비판했어. 민중들이. 너무 싫어했다고. 자, 그 다음에 개혁도 부진해. 자, 그러니까 레닌이 이끄는 레닌 볼셰비키라는 애들이 봉기해. 볼셰비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다수당이라는 거예요. 다수. 다수의 여론이 전쟁을 싫어했다고. 그 개혁을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레닌이 볼셰비키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이제 11월에 혁명이 발생한 거야.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다시 한번 소비에트 정부. 이 소비에트 조합이라 그랬지. 조합. 그럼 이 조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노동자와 병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노동자가 많겠지. 그러면서 이제 레닌의 러시아가 탄생하는 거야. 그게 러시아 혁명이야. 다시 얘기하면 맨 처음에 황제 국가인데 피해 일요일 사건에 한방 먹고 열심히 하겠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두 번째 먹은 게 3월 혁명. 그랬더니 들어선 임시정부가 잘 못해. 그러니까 세 번째 11월 혁명이 발생했다. 그때 레닌이 등장해서 지금의 러시아를 만든 거야. 이게 러시아 혁명이야. 자, 이러한 러시아가 혁명 이후에는 어땠냐? 자, 이 레닌의 볼셰비키가 일당 독재야. 독재. 사실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형태의 정치 형태가 굉장히 많아. 지금의 러시아랑 북한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네. 그치? 자, 그리고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 야, 이거 외우기 엄청 어려울 거야. 서술형은 얘기 딱 좋네. 자, 이게 뭐냐면 이 레닌의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어?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독일과 전쟁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독일과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조약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야. 물론 독일은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하기 싫어해. 그래서 그만하자. 그럼 독일은 뭐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만둘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서쪽 지방을 일부 뺏겨. 독일한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1차 대전에서 이탈했다. 이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주의니까 토지 산업 이런 건 다 국유하고, 그 다음에 신경제정책이라는 걸 펼치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신경제정책이 뭐냐? 이건 알 필요가 없어 우리가 내용까지는. 자, 그런데 레닌이야. 레닌이 신경제정책이라는 걸 펼쳤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이거를 NEP라고 그래. N, New, E, 이코노미, 정책, 플랜.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코민테른 결성, 반혁명파 진압 뭐 이런 걸 하면서, 코민테른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제단체야. 국제단체야. 근데 그 국제단체는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그런 엄청난 집단이야.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만들었다. 이게 소련이라는 거야. 이 소련 안에는 러시아 포함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연합시킨 국가. 이게 소련이야. 그 중심엔 누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걸 배웠는데, 1차 대전은 결국에는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동맹팀과 협상팀이 싸운 전쟁이다. 자, 그 전쟁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독일이야, 독일. 물론 패배했지만 이 독일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생했다. 모든 게. 자, 그래서 독일의 슐리펜 계획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1차 대전 도중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은 일단 피해 1일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이 피해 1일 사건 때 1905년이야. 1905년 때 결국엔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두마 설치. 두마를 설치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안 설치해준 거야. 그러니까 3월 11월 혁명. 이걸 통해서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뭐 세계대전에 이탈하고 국유화 추진을 했지만 맨 처음엔 경제가 안 좋았어. 그래서 경제를 일으켜보자라고 실시한 정책이 레닌의 신경제 정책이야. 여기까지. 내가 지금 말한 키워드만 조금 알아두면 돼. 그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이라는 건데, 이거는 1차 대전이 끝났잖아. 그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운영되었는가, 그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1차 대전을 종결짓는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야. 그리고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거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발생해.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통 베르사유 체제의 역사라고 불러.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베르사유 체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베르사유 체제를 보면, 맞네. 이 베르사유 체제 성립, 여기서부터 조금만 쉬었다, 알았지? 네.